질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6개월 딸 아이를 둔 결혼 1년 갓 된 30대 여자입니다. 가족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시어머님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께 문자로 저번에 어머님 집에 가서 제가 이것저것 청소하고 돌아왔는데 빨래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은 잘 하시나요? 걱정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본인을 더럽다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전화로 40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시어머님께 아침에 아기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가끔 빼먹기도 했습니다. 혼난 다음 날에도 사진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 보시기 전에 전화가 와 있기에 바로 전화드려서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라고 밝게 얘기를 하니 또 친정에서 뭘 배웠냐, 가정교육 덜 됐다, 혼자 자라서 오냐오냐 안 봐도 안다는 둥 아기 사진 안 보내는 거 보니 자식 볼모로 잡는 거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우리 아들한테 조건 좋은 여자들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아냐면서 30분 넘게 또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2주일이 됐지만 조금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시어머님이 연세가 81세이시고 3년 전부터 혼자 계셔서 몸도 정신도 좋지 않기에 머리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제가 아기 엄마이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죠. 네.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결혼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이런 재미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결혼해가 생활이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혼자 사는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지 않나 싶네요. 오늘 또 그 얘기네.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벌써 힘든다면 어떡해요.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진담으로 듣고 또. 시어머니 그 하는 거는 일종의 투정이에요. 투정. 그러니까 80이 돼서 혼자 있는데 자주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손자도 데려와 좀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고 전화질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주 투정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뭐 투정을 한다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도 괜찮으시니까 투정을 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심각하게 받지 말고 그냥 애기들 뭐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늙으면 이제 애기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고 달래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들이 반드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모실까 안 모실까? 모시죠. 아들이라고 나가 키워놓으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혼자 있으면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시지도 않는데 그 모시지도 않는 이유가 누 때문에 그럴까? 며느리 때문에 그러겠지. 그래. 어디서 굴러온 여잔지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아들한테 이제 늙어서 내가 좀 보살핌도 받아야 되는데 딴 며느리를 봤으면 혹시나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며느리도 많았는데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내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투정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있거나 늙으면 자식들이 돌볼까 안 돌볼까? 돌보죠. 자기는 그렇게 돌봤는데 자기도 돌봄을 받고 싶죠. 근데 이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살은 경험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고 질문자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내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상대는 영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좀 알듯이 요즘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지금 통역을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자기가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 데다 또 병까지 들어서 돌봄까지 받아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테 돌봄을 받습니까? 당연히 병들면 자식한테 돌봄을 받죠. 수천 년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낯설은 사람한테 돌봄을 받으니까 설령 시골에서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청소 깨끗이 한다 못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돌보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청소도 좀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연세 들었었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청소해 주러 온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는 날 그 사람이 요거 하나 더 먹고 그 사람한테 요거 하나 더 먹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 청소, 뭐 청소, 뭐 청소. 얼마 재밌습니까? 그럼 부르지를 말든지 청소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욕한다고 미리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온다고 어지러 놓고 그냥 못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욕할까 싶어서 미리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대충 하고 가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청소인데 해주는 것에도 고맙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린 전통적으로 밭을 맨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방을 청소하고 밥을 하고 이거는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 아주 뭐 양반 부자 대골 같은 부자가 아닌 이상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다 이거는 잘 살아도 다 가족이 하는 일이지 남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섬을 내려도 바깥에 뭐 농사일이란 이런 거 하지. 그런 관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남이 와서 돕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와서 도우면 그게 하나도 불편 안 한데 남이 와서 돕는 건 불편하고 또 그 대강 하고 가도 그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자기가 전화해가 그 사람 청소 잘 못하죠. 아이고 얄미운 짓을 했네. 그 요거도 먹지. 40분 요거도 먹은 거 그 약과다. 나 같으면 2시간 요게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런 삶을 자기가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 청소 잘했니 못했니 왜 돈 줬는데 그 사람이 청소 못하게 하느니 이거는 우리의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화해 들어가면 청소 깨끗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안부 전화해 드리고 손자 보고 싶으니까 손자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사진 찍어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걸 매일 아침에 뭐 바쁜데 해다가 늦게 보냈다 이런 소리 하지 변명하지 말고 아침에 그냥 제일 그부터 먼저 하라고 가서 직접 가서 청소하고 어머니 그 시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살피는 것보다 아기 사진 찍어 보내는 건 훨씬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는 이 습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누가 아들한테 시키지 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분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달리 해결책이 없어.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자기 남편이 굉장히 불편해.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그래서 남자들이 심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 명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불평을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이래도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뭐 그래도 당신 낳고 당신 키워준 어머니 아닙니까? 당신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머니 고맙습니다. 좋은 우리 남편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서 섭섭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 주셔서 한 번은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셨어. 요게 지금 관점을 그렇게 딱 잡으면 시어머니하고는 갈등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도 뭐 잘은 못했는데도 얘기하는 거 보니 밉상은 아니네, 그죠?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이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는 생활이 비슷한데 한국 안에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는 이게 뭐 100년 차이, 200년 차이 나듯이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같은 나라 안에서는 비슷하고 동시대라도 이웃 나라하고는 완전히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고 그다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집에서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은 뭐 말이 안 통할 정도고 저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뭐 중국에 살고 일본에 사는데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옷도 같이 입고 뭐 얘기도 같이 하고 이거는 그냥 친구처럼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라 간 뭐 장벽보다 뭐가 더 크다 세대 간 장벽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이러면 지역적으로 어때요? 투표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계속 조사하는 거 보면 뭐 차이로 투표의 차이가 난다? 세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로. 그러니까 60세 이상 세대. 그 다음에 이제 3, 40대, 50대 세대. 그 다음에 20, 30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60살 넘으면 보수, 30, 40대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진보, 또 젊은 세대는 또 다시 진보가 아니죠. 탈이념적이고. 요즘 같은 뭐 20대는 뭐 완전히 이 보수 정당 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민주화 세력이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거 보니 뭐다 꼰대짓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주화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 민주화 세대인데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하던 거 보면 어때요? 완전히 독재잖아, 그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있는 겁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이게 엄마의 저항이 여성에 대한 저항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겹쳐서 생기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40, 50대는 뭐 좋으나 싫으나 그렇다고 저걸 어떻게 찍나 이런 식으로 뭐 싫어도 우리 편 너희 편 이런 폐개념이 있는데 20대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뭐 어느 쪽이든 가버리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수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 보수 세력이 또 잘못하면 어때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지지하니까 20대가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20대는 이제 좀 이념에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달리 갔습니다만 요점은 이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는 이제 뭐 가상현실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올라오면 더 대화가 안 되고 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저는 스님 증문즉서를 들은 지 10년이 넘어서 그 덕분에 이 사건 전에는 시어머님한테 이런 며느리 없다고 칭찬만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듣고 세대 차이로 이해하니까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고 행동이 경솔했구나 느꼈습니다. 네, 3년 전에도 증문즉설 질문을 직접 드려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준비하던 시험을 접고 바로 취직해서 잘 지내다가 결혼했는데요. 이번에도 스님 말씀 듣고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